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죠? 효력이에요. 효력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때 효력은 뭘까요? 이렇게 써놔요. 자, 이렇게 붙여서 물건적 효력이라고 써요. 자, 물건적 효력에 일단은 물들어서 봐봐요.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등기? 전국 등기입니다. 자, 전국 등기. 전국 등기를 가로 열고 겉에다 본등기라고 써요. 본등기. 자, 전국 등기를 본등기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되는 개념이 무슨 등기? 예비등기죠. 예비등기는 거기에 가등기, 행강편 다 까놔요. 가등기는 별표 5개예요. 요거는 무려 10점짜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가등기 아주 중요해요. 가등기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아보자고. 자, 봐봐요.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가? 뭘 골라라? 가등기를 골라라. 그거는 샘플을 잡아놓고 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밑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그 효력에 의한 분류해서 요걸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항상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랑 구별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얼마나 그러면 이제 민법이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봅시다. 가등기는 뭐예요? 일반 가등기 써요. 자, 순위 버전이죠. 자,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야. 자, 가등기는 뭐에 써요? 각구, 얼구야. 각구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럼 옆에다 또 하나 써요. 일반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이다. 자, 담보 가등기는 그러면 요 담보 동그라미 살아봐요. 담보. 자, 담보를 툭 치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봐봐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자, 민법적인 어떤 내공들이 안 쌓여 있어. 벌써 담보 그러면 우리 수강생들은 이미 11도 들은 사람은 담보를 탁 때리면 여기에다 써요. 읽어봐요. 경매 청구권이야. 자, 담보는 경매 청구권이야. 담보는 그러면 경매를 받았었어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은 이거는 실체법상 효력이라는 거예요. 실체법상 효력. 자, 실체법상 효력이에요. 근데 담보 가등기는 변칙 담보야. 그러면 담보 가등기 밑에 줄 서놓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라고 써요. 소유권은 이전 법리야. 이게 변칙 담보거든.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니까 자, 그러면 읽어봐요. 더 소유권이라고 읽는다. 아직 머릿속에 탁 부팅이 안 됐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한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것은 읽어봐요. 명의가 이전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의신탁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우느냐? 바로 읽어봐요. 가담법이라고 배우거든. 그래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때 배우게 돼요. 그러면 항상 그러면 일단은 자,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기초공사야.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는 각구에도 기록할 수도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다. 일반 가등기는 무슨 신탁이다?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자, 각구에도 기록되고 각구에만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각구. 근데 담보 가등기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 각구에 기록되는 것은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정확하게 공시 기능이 미약해. 그래서 우리 실체 관계를 따져보자. 이런 논리가 판례가 판결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얼구죠. 얼구는 담보 가등기, 일반 가등기. 일반 가등기야. 만약에 자, 얼구가 담보 가등기, 일반 가등기라면 앞으로 저한테 뭐에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공시법은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세법 교수님한테 배웠다. 자, 그러면 항상 그러면 봐봐요. 이게 이제 써먹지를 못해요. 봐봐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봐봐요.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OX, X.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로서 단지 순위 버전이거든. 그러면 이제 담보 가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무슨 법상 효력이 있어? 실체법상 효력이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 풀기 전에 항상 그러면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분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 매년 출제가 돼. 직간접으로 해서 5점짜리야. 우리 등기법에서. 그러면 일반 가등기, 담보 가등기 같다 다르다. 요렇게 이제 잡아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천법상 절차법상 등기사항 찾았어요? 네. 근데 요거 가지고는 절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면 봐봐요. 자, 실천법상 등기사항 찾았어요? 네. 거기에다 개념 다시 적어요.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 가로 읽었어요. 자, 읽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요 말로 읽으면 절대 무슨 말인지를 몰라.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필자하고 로자하고 뭐예요? 가로를 쳐봐요. 그러면 뭐예요? 등기를 요하는 사항.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요. 등기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186조. 자, 이제 드디어 나오네. 186조.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거든.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점유취득시효라고 써요. 그럼 186조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야.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즉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입니다. 자, 가로 2번에 그러면 이제 가보죠. 가로 2번에. 가로 2번에 뭐가 나오죠? 절차법상 등기사항. 자, 등기법상,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써요.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썼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임차권을 예를 하나 달아놔요.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이죠. 임차권은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등기를 하게 되면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줄 쳐놓고 이걸 이제 앞으로 등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 능력. 자,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등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자, 거기에다가 이제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크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벤 다이어그램. 시청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도넛젤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거든. 자, 어디가 더 커요?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작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어디가 더 넓다? 절차법상 등기사항.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대체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개념은 외워야 돼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읽어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됐죠? 186조와 점유 취득시효. 여기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민법과 등기법에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으니까. 자, 점유 취득시효 몇 년?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차권은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임차권은 그러면 봐봐요. 임차권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 X. 임차권은 절차법상 등기 사항이야. 그럼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조심해 놓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올해 민법하고 1차 볼 사람들 대기를 좀 해놓고요. 그럼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 가로 열고 대항력이라고 써요.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대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이제 기초공사를 해놓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 등기할 사항인 물건 동그라미 잡아요. 자, 물건 찾았어요? 자, 물건은 그 옆에다 토지하고 건물.
토지하고 그 가지를 펼쳐서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의 대상은 객체는 토지하고 건물뿐이야. 토지하고 건물뿐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 나가요. 자,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뭐밖에 없다?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 그러면 가로 1번에 뭐가 써놨어요? 토지. 토지에다 옆에다 좀 살을 좀 묻혀요. 자, 1번 써요. 자, 1번. 토지 옆에다 1번. 자, 필지라고 써요. 필지. 자, 필지 배웠죠. 필지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아주 좋아요. 좀 일찍 와도 일찍만 나올 걸. 그렇죠? 네, 그렇죠. 두 번째예요. 자, 하천이에요. 자,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 하나 적어놔요. 용의권들은 설정할 수 없어. 용의권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거만 안 돼요. 나머지는 하천에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세 번째예요. 자, 방조제 조심해야 돼. 방조제. 방조제는 토지의 건물이 토지야. 조심해야 돼.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방조제. 건물로 물어봤으니까 방조제를 물어본 거야. 방조제는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방조제의 지목은 뭘까요? 제방.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럼 뭐 토지 등기부에 뭐가 나타난다? 4번 써놔요. 지목. 지목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숙제할 필요 없어. 요 3개, 4개만 딱 숙제해 놓으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옆에 보니까 건물을 찾았어요. 예, 건물 옆에다가는 거기에다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원칙상 써요. 자, 크게 써드릴게요. 자, 정착성을 갖춰야 돼. 자, 두 번째. 자, 이게 분단성을 갖춰야 돼. 애자가 무슨 애자일까요? 바깥 애자. 기자가 공기 기자야. 안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자,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자, 세 번째입니다.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 용도성이. 자,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가져야 돼.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례법이 하나 정해진 게 있어요. 여기에다 주벽 동그라미 써놓고 꼬리표를 붙여서 자, 개방형 축사라고 써놔요. 자, 개방형 축사는 뭐가 없어요? 주벽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주벽이 없죠. 그래서 개방형 축사는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방형 축사도 등기해주자. 근데 여기에다 가로 읽었어요. 우사예요? 돈사예요? 우사 돼. 우사. 돼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이거예요. 100제곱미터를 줘가야 돼. 그게 이제 최근에 바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 축사가 이미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0이었는데 100으로 낮춰져서 요건을 완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그럼 봐봐요. 자, 요거 가지고 밑에 팁이 하나 있어요. 등기할 사항인 물건 찾았어요? 예, 맨 밑에. 이제 박스를 이제 정리해 들어가 보자고. 자, 하천법상의 하천 찾았어요? 하천 등기가 돼요.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 무슨 건? 용의권. 자, 도로법상의 도로는 밑에다 사도라고 써요. 사도. 자, 유류 저장 탱크 줄쳐놔요. 유류 저장 탱크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유류 저장 탱크가 질문이 많이 들어와. 봐봐요. 우리 판례에서 이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돼. 토지에 부합돼. 그러면 토지에 부합된다면 유류 저장 탱크는 등기 능력이 원칙상 없죠. 근데 판례의 단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유류 저장 탱크가 토지에 부합된다면 그러면 등기가 안 되나? 여기 봐봐요. 그러면 유류 저장 탱크가 이거예요. 정착성, 애기 분단성을 갖추고 뭐예요? 읽어요? 용도성을 갖추면 그러면 유류 저장된 것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거든. 이건 판례. 이게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자, 사이로 줄 쳐놔봐요. 사이로. 사이로가 뭘까요? 조그맣게 써봐요.
저장 창고야. 저장 창고. 사이로가 저장 창고예요. 자, 비각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비 동그라미, 각자 동그라미. 자, 그럼 비각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봐봐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자, 국사 공부를 시키면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당정 싸움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집에도, 우리나라 집에는 서열이 있어요. 자, 봐봐요. 상식적으로 꼭 잡아놓으라고 그랬죠. 읽어봐요. 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여기 이제 공통점은 집이야, 집. 자, 집이에요. 한자로 쓰면 읽어봐요. 자, 집전, 집당, 집각, 집합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집에도 서열이 있어. 전, 당, 각, 합이야. 그래서 우리 한글은 어디에서 편찬했어요? 집현전. 그럼 1등만 머무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집현전. 그래서 조선시대 왕을 뭐라고 그래요? 전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당이죠, 당. 여유당이죠. 그러면 또 여유당이면 랭킹 몇 위가 머물 수 있어? 2등만 머물 수 있죠. 그러면 2등은 누굴까요? 왕자 아니면 영의정이겠죠. 그러면 여의당에 머물러서 책을 편찬했다. 그래서 여의당 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양영 씨가 쓴 거야. 적양영이. 적양영이가 그래서 영의정까지 올라갔다는 걸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각하. 그래서 각하는 남바설이라는 거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책을 워낙 많이 읽어서 깜빵에다 들어뒀더니 책을 너무나 많이 읽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앞으로 각하라는 단어 쓰지 마. 각하라는 것은 남바서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각하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합하라는 것은 서열 네 번째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써먹어 봐야죠. 뭐예요? 이게 비석이야. 자, 비석을 오래오래 보존 가치를 해서 이렇게 집을 져서 습도도 조정하고 관람객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직각이야. 자, 읽어봐요. 그러면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비각이 이거거든. 그래서 비각과 관련돼서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비석을 비 맞지 않도록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하나 적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놓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다? 비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앞으로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조직 체계는 성담의 부야. 성담의 부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1번은 국방성이라고 그래요? 국방부라고 그래요? 국방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 이거는 조직 개편을 바꿔야 돼. 부가 아니라 성으로 바꿔줘야 돼. 동양 체계에서는 조직 체계가 성담의 밑에가 부야. 그러니까 부라고 썼다는 것은 영원한 2인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국방부가 아니라 뭐예요? 국방성. 애무부가 아니라 애무성.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합격하고. 저는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요즘. 자, 그 다음에 거기, 농업용 고정 동그라미, 온실 동그라미, 정착성도 갖췄고, 얘기 분단성도 갖췄죠. 방조제 특히 조심해야 돼. 방조제는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 자, 개방형 축사 요거 조심해야 돼. 개방형 축사는 우사야, 돈사야? 우사라는 거. 그럼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칸에 계약상 공용 부분. 아까 다 정리했으니까 마무리 딱 해놓고. 자, 등기할 상인 아닌 물건 찾았어요? 네, 하천 동그라미. 하천은 등기가 돼. 근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권이 등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역권은 등기가 돼요. 근데 지역권이 어디에 설정할 수 없다? 하천에. 그걸 자꾸 기문이 들어와요. 자, 공유수면화의 표지 뭘까요? 바다, 터널, 교량, 가설 건축물, 정착성이 없죠. 견본주택, 즉 모델하우스, 정착성이 없죠. 폐유조선은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죠. 자, 구조상 공용부문, 아파트, 복도, 계단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고비가 왔다고 그래. 첫 번째 고비가 뭐라고 그랬어? 주등기, 부기등기가 고비야. 이제 세 번째 고비, 두 번째 고비가 왔어. 고비가 왔어요. 자, 거기 박스 위에 있어요. 찾아요. 허용된, 거기 찾았어요? 예, 그걸 별표 5개를 해놓으라고. 자, 별표 5개. 거기
두 번째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이게. 자, 그러면 거기 406페이지 하단에 가니까 다시 재편집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쓰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몇 개 지문이 나올 것 같아요? 경우의 수는 1444개 지문이 나옵니다. 요거 5점짜리예요. 저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비가 왔어. 두 번째 고비.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일단 요거부터 따지는 연습을 하자고.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써놓고 봐봐요. 우리 형님, 누님들은 이것만 본다고 자꾸 읽어봐요. 일부, 전부, 일부, 전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부동산, 권리.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권리 일부를 여기에다 가로 열고 지분이라고 써요. 지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거는 민법의 공동소유 형태를 알면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요. 자, 그걸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일단 이거부터 따지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일부러 번호를 붙인 이유가 자, 토지 일부 몇 번? 1부 앞에 토지니까 1번이네. 그렇죠? 자, 건물 지분이 나왔네요. 건물 지분은 몇 번? 3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분이 중요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건물의 전부 나왔다. 몇 번? 2번. 그렇죠? 전부 건물 부동산이네요. 자, 그러면 용의 권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봐봐요. 자, 잘 들어봐요. 용의 권능 있는 거 잘 들어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지상권. 잠깐. 자, 그러면 봐봐. 이제부터 갑니다. 자, 이제 이해하고 해요. 자, 부동산 자체 일부에 사용수익 가능하겠죠. 부동산 전부에 사용수익이 가능하겠죠.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죠. 공유물 처분 행위가 돼서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자, 권리의 전부는 된다라는 거야. 자, 처분 권능은 봐봐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는 6개가 있어.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시지반들,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 일물일건주의 되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처분은 안 돼요. 그러면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되거든. 자, 그러면 부동산 전부에 처분할 수 있죠. 권리 일부 처분할 수 있어요. 권리 전부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면 일부만 개설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일부 안 돼. X, 이게 참,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1444개 지문이 나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걸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근데 사실, 자, 우리가 꼭 책에는 요 1번하고 3번만 나와. 근데 전제 요건이 부동산 전부도 있고 권리의 전부도 있다라는 걸 전제 요건을 깔고, 자, 이거 활용해. 그러면 이제 자주 하다 보면 봐봐요. 읽어봐요.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처분 권능은 뭐가 없다? 부동산 일부, 즉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되거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는 있지만 일부는 없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봐봐요. 이제 쓸 필요 없이 나머지는 봐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나왔어. 자, 이전 등기 시, 자, 지분을 표시한다. 지분을 반드시 표시한다. 그러면 수학 문제 풀듯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부야, 전부야? 소유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잖아.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즉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거든. 읽어봐요. 지분을 표시한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이걸 기초가 안 됐으니까 등기법이 짜증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 시간에 이제 고정관념을 깨고 기초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묶어봐요. 다른 색깔로 써봐요, 이제. 자, 다른 색깔로. 자, 이렇게 묶어봐요. 자, 용익물건은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도 가능하고. 그러면 사이에다 써요. 그래서 용익물건끼리는 결론, 합병이 가능하다. 이 소리네. 자, 용익물건끼리는 합병이 가능해요. 그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되는 거야. 자, 일부 또 꼬리표를 하나 붙여요. 일부 그러면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돼. 도면 첨부야. 그러면 봐봐요. 도면을 첨부해야 돼. 그러면 과거에 최근의 문제야.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그때 X 뭘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한다. 그런데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5점짜리야. 5점짜리.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놔서 이렇게 출발점을 스타트를 끌어내놓고 뭐라는 겁니까? 끌어내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요게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논점이 부동산 일부, 권리의 일부. 요게 논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 전제요건 2번하고 4번을 전제요건을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문제 나가요. 이제 감춰놓는 거야.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무슨 건? 전세권. 전세권에는 뭐가 없어? 영익물건이니까 지분이 없잖아. 한번 앞에 봐요. 읽어봐요. 대지권. 특징은 지분이 나오거든. 지분. 자, 그러면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어때? X. 그렇죠. 전세권은 영익물건으로서 지분에 설정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분을 살짝 감춰놓은 거야. 이게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 이거. 요거 못하면, 자,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 이제 다 끝났어. 등기법은. 이걸 활용만 해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오른쪽 가서 등기 대상인 권리 찾았어요? 자, 권리 동그라미 있잖아요. 권리가 뭐예요? 자,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렇죠. 자, 권리라는 개념도 아직까지도 못 잡았어. 권리. 자, 권리라는 것은 그러면 다시요.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법이. 망신이야, 망신.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자, 권리라는 것은 말이 우리 첫 시간에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힘 동그라미, 이익 동그라미. 힘 주면 뭐가 튀어나와? 근육이 튀어나와요. 자, 물건이 튀어나와요. 자, 그 이익은 채권이 튀어나와. 그래서 권리의 종류는 물건과 채권으로 나눠지는 거야. 채권으로. 자, 근데 거기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등기 대상인 권리만 나왔죠. 그러면 역으로 등기 대상인 아닌 권리들을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그 옆에다 그러면, 자, 7가지를 써놓으면 돼요. 자, 써요. 첫 번째, 점유권. 점유권. 등기 안 돼요. 자, 두 번째, 요거 써요. 유치권. 그럼 세 번째, 자, 분묘기지권. 자, 네 번째, 통행지역권. 자, 통행지역권이 아니라 주의토지 통행권. 자, 다섯 번째는 동산질권. 자, 여섯 번째, 구분임차권. 일곱 번째, 뭘까요? 써요. 뭐 쓸 것 같아요?
특수지역권. 자, 시험장에 가려면 그래도 7개는 알고 가야 돼.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고 올해 출제 예상들 한번 잡아보자. 자, 점유권, 예치권. 예치권, 분묘기지권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분묘기지권이 최근에 판례 변경이 있어. 자, 분묘기지권을 자, 시험치다 가면 과거에는 무상의 원칙이야. 지금은 유상입니다. 조심해서.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고요. 자, 주의토지권은 이제 민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고요. 주의토지 통행권도 등기 능력이 없어. 무슨 질권? 동산질권. 여기는 구분지상권이 아니라 구분임차권이야.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 다른 말로 인여권이라고 써요. 인여권. 특수지역권은 인여권으로서 단체성을 나타내. 단체성. 자,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인여권으로서 성역지가 없다, 요역지가 없다. 요역지가 없어요. 그래요. 요역지가 없어요. 아주 잘 잡았어요.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요역지가 없어. 성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 없다라는 거야. 인여권. 또 요역지가 바로 사람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 대 성역지를 우리가 하거든. 자, 성역지는 그러면 자기 토지, 타인 토지. 타인 토지. 좋아요. 요역지는 자기 토지. 그럼 특수지역권이란, 아니,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거 무슨 권? 지역권. 우리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거는 등기 능력이 없는 것들. 차라리 등기 대상인 아닌 권리가 중요한 게, 대상인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막판에 요약집에다 딱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이번엔 제사절 등기기여권 및 토력 찾았어요. 예. 자, 여기 이제 자, 등기기여권과 관련돼서 거기 이제 자, 우리는 이제 있는 것도 쓰면 또 없선이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자, 바로 1번에 등기 행식 동그라미 형식적 여권에서 형식 동그라미 쳐놨어요. 형식은 밑에다 절차라고 써요. 절차라는 거야. 우리 법학에서 형식 그러면 절차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잡을 게 하나가 있어요. 2개를 잡아야 돼. 자, 그래서 기억니은을 거기에다가 묶어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니은 묶었어요. 그러면 기억니은을 묶어서 특히 니은에다 별표 5개 넣으세요. 자, 그러면 가나리반의 등기의 사항이 아닐까? 거기에다 1호라고 써요. 1호. 자, 29조에는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어. 그래서 자, 1호. 그러면 거기는 미연에다가는 2호로 써요. 2호.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가나리반은 몇 호로 가까운다?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몇 호? 2호로. 근데 요 1호와 2호는 중요해. 앞에 묶어놨어요? 안 묶어놨어요? 묶어놨죠? 써요. 자, 읽어봐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야. 우리 민법에서 절대적 무효가 있듯이 우리 등기법에도 절대적 무효가 2개 있어. 몇 호? 1호와 2호. 요거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야. 근데 요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는 따로 자주 출제되니까 별표 3개 놓고. 자,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대상인 것. 그러면 1호, 2호가 직권 말소라는 겁니다. 절대적이야. 자, 다시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1호와 2호의 위반되면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야. 자, 18회 때 언전 갑시다. 자, 봐봐요. 관할 위반의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러면 틀려요. 언제나 무슨 무효? 당연 무효예요. 이제 틀 잡아놓는 거야, 지금. 지금 해달라는 것만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로 1번의 실체적 유효권에서 실체 동그라미. 자, 실체적 유효권은 내용이라고 써요. 내용.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질적 불합치 있으나 질적 불합치 형광펜잖아요. 거기 가로 안에 첫 줄에 질적 불합치 찾았죠. 자, 질적 불합치는 거기에다 가로 열고 언제나 무효라고 써요.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야. 언제나 무효예요. 맨 위에 있죠.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양적 불일치 줄 쳐놔봐요.
양적 불합치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하나 놓고 설명 좀 들어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일단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봐요. 물건행위. 물건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처분행위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잘 잡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채권행위는 뭘까요? 이행부담행위. 무슨 행위? 이행부담행위. 이행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행부담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럼 작년에 출제된 거 읽어봐요. 지금 물건행위네. 자, 지금 물건행위죠. 읽어봐요. 물건은 아니면서 처분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래. 채권 양도는 채권이지만 양도하면 뭐의 처분행위가 발생하거든. 작년에 민법에서 2.5점짜리가 바로 이거예요. 읽어봐요. 물건은 아니지만 처분행위가 발생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채권 양도. 채권 양도를 뭐라 그래? 즉 물건행위. 작년에 2.5점짜리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물건행위. 물건행위는 요만큼이야. 등기된 양이 요만큼이야. 자, 설명을 듣고 딱 하면 돼요. 자,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그러면 요거는 처분행위, 요거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요만큼 처분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요. 일부가 등기돼서 안 됐어? 등기가 안 됐죠? 일부가 등기가 많이 됐죠?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됐죠?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로 처리된다? 경정 등기로 처리가 되는 거야. 일부 원시적 사유, 무슨 등기로? 경정 등기로 처리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쓸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하라고. 자, 등기된 양하고 물건행위가 한번 봅시다.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그러면 일부가 등기돼서 안 됐어? 안 돼서 그거 싸잡아 무효야. 그래서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이 돼.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야. 그런데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 즉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이 한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 나갑니다.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그때 X 양에 따라서 U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야. 한번 가서 이제 줄 한번 꺼보죠. 1번 A번에 등기된 권리 내용량이 물건행위 양보다 큰 경우 찾았어요. 예, 물건행위 범위 줄 쳐놓으세요. 물건행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로 열고 경정등기라고 써요. 경정등기로 처리됩니다. 자, 경정등기로 처리돼. 그래서 거기 참고사항에 경정등기 나와 있네. 두 번째죠. 자, B번에 등기된 권리 양이 그 양이 물건의 양보다 적을 때, 자, 민법 몇 조? 137조 줄 쳐놓으세요.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게 되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OX.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U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가로 3번의 원칙의 완화에다 형광펜잖아요. 자, 완화에다가는 요거는 별표 3개로 놓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설명 듣고, 아하, 그러면 돼. 자, 여기 봐봐요. A가 건물을 줬어요. 미등기 전매를 해서 B한테 팔았죠. C한테 팔았죠. 요 사람이 보전 등기를 갖췄어. 그러면 앞에가 모두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죠. 이게 모두 생략 등기야.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야. 그럼 1번에 가서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요. 자, 미등기 부동산만 줄쳐놓으세요. 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효한 등기로 본다. 그래서 민법은 가로 열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민법에서는 이제 단속 규정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딱 조심하는 허력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니은에 토지거래가구역 줄쳐놔봐요. 자,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하게 되면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거든. 아마 합의가 있던 어떤 저 뒤에 무효 동그라미죠. 그래서 거기 가로 열고 효력 규정이라고 써요. 딱 효력 규정이 하나가 있어. 그거 하나 조심해 놓으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자,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 설명을 듣고, 자, 봐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매매가 뭐예요? 법률행위로서 즉 등기 원인이야. 자, 정여도 뭐예요? 등기 원인이에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A가 B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려고 그래요. 정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의를 주면 세금이 3가지가 걸렸어. 양도세, 취득세, 국세, 증여세가 걸려 있어요. 그럼 양도세는 없겠죠. 취득세는 빼도 박지도 못하고. 그럼 아버지가 증여세를 멘탈할 목적으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짭니다. 맞아? 매매하죠. 그러면 이때는 자, 국세,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죠. 취득세만 내면 되겠네. 양도 차익은 없을 거고 아들한테 주는데.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매매 뒤에 증여를 감췄어, 안 감췄어? 그럼 실제 등기원인은 뭐예요? 증여 알고 봤더니 매매. 그러면 이거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이네. 그러면 거기 가로 동그라미 3번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무슨 행위? 원이익행위라는 거예요. 원이익행위. 자, 어차피 이 집은 누구한테 가죠? 아들한테. 그럼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해요? 요 관계. 그게 실체관계네. 실체관계. 그럼 내용이 부합하다면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실체관계, 내용이라는 뜻이야. 내용이 부합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무효등기 유형 찾았어요? 네, 무효등기 유형은 그 옆에다 요 조그맣게 2가지를 써요. 자, 등기 이제 기초공사를 했으니까 충분히 이제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이해해요. 한번 이해하면 끝나버려요. 자, 여기 봐봐요. A가 집이 있어요. 자,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러면 전부 불탔어요. 그 자리에다 노란 집을 줬어. 그래서 그러면 흰 집하고 노란 집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 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거는 절대 이용이 안 돼.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제3자. 그러면 제3자가 없을 시에만 권리의 등기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옆에다 조그맣게 써서 저렇게 마무리를 딱 해놔요. 자, 그러면 거기 이번에 이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자, 써요. 이제 오늘 거진 요약집 이제 마무리 이제 단계가 가는 거니까. 자, 책 넘겨볼 필요 없어요. 진도는 제가 알아서 다 맞춰져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서 다 해드려요. 자, 그러면 거기 이번에 등기 효력 찾았어요? 예, 전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어? 예비 등기. 자, 그러면 거기 전국 등기와 관련돼서 거기에 줄 쳐놔봐요. 자, 권리 변동적 효력 1이라고 써요. 자, 맨 밑에 2번에 대항적 효력, 3번에 순위 확정적 효력, 4번에 권리 추정력, 4번 점의적 효력, 그 다음에 5번에 후등기 저지력. 그래서 하나 더 써요. 자, 1, 2, 3, 4, 5, 6, 7을 하나 써요. 7. 자, 7번 하나 써놔서 하나 더 추가해요. 자, 등기의 공신력이 불인정됩니다.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이 돼. 자, 공신력 불인정과 관련돼서는 어디? 민법의 5표시 무효의 원칙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정도 우리 잡아놓고 오른쪽 가서 순위 확정이야, 보전이야? 확정. 그러면 1번, 2번 묶어요. 아까 했던 거 같은 거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 번호. 그 1번, 2번은 자주 출제되니까 일단 1번, 2번 묶어서 별표 하나. 근데 나머지는 당연히 돼. 근데 7번으로 가요. 자, 대지권의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첫 잘랐어요. 근데 맨 앞에 건물이라고 써요. 건물이 생략됐어. 맨 앞에다 건물이라고 써요. 건물. 자, 7번. 오른쪽 409페이지 7번을 하고 있어요. 맨 앞에 이제 건물이라고 썼죠. 건물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찾았어요? 앞에 뒤에는 토지 동그라미. 뒤에 토지라는 게 나올 거예요. 토지 찾았어요? 그러면 앞에가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건물. 뒤에는 토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이게 그래. 앞에 건물이 생략돼. 근데 이거는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자, 7번, 앞에, 거기 7번 끝에다 써요. 대지권 나왔다. 대지권 대자 써요. 자, 접수번호 접이라고 써. 앞으로 대지권 나왔다. 접수 볼 것도 없어. 접수번호 대접이라고 숙제 나가고. 자, 이해하면 뭐해?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특히 1번, 2번, 7번 요 세 개는 꼭 잡고 가야 돼.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읽어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팁이 나와 있죠. 권리 추정력 찾았어요? 예, 권리 추정력과 관련돼서 별표 3개. 올해 1차 볼 사람도 단단히 준비해 둬야 돼. 그래서 권리 추정력과 관련돼서 거기 뭐 쭉 나와 있는데 쭉 나와 있는데 추정적인 내력과 관련돼서 거기 자, 좌측의 1의 2 등 추정적의 내용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가 다시 한번 재편집을 하자고. 자, 1 써봐요. 자, 그 옆에 조금만 쓰면 되니까. 자, 1번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추정력 나오면 명문 규정이 없다. 자,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 항상 머리에 박아놔. 자,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예요.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사실 표제부는 추정력을 줄 필요가 없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가등기. 가등기는 그러면 전국 등기야, 예비 등기야. 예비 등기. 추정력은 전국 등기거든. 그래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잡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실체 관계. 자, 실체 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미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등기 원인에도 미쳐요. 자, 사실 요거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원인 요거 설명하려면 30분 걸려. 30분.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한번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7번째. 자, 추정서예요. 추정 받으면 누가 입증해요? 반대 당사자 입증. 반대 당사자 입증.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추정력과 관련돼서 요걸 반드시 잡아놔야 돼. 등기의 추정력은. 그러면 올해 이제 선생님, 민법도 등기법도 걸린 다음에 올해 등기법. 그러면 등기법, 민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요거야. 가등기. 가등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올해 여기서 장난을 안 쳐. 자, 그거는 거기 가봅시다. 자, 이번에 내용이 하나가 있어. 자, 몇 번에 가시냐면, 자, 저기 6번을 찾아봐요. 동그라미 6번 찾았죠? 예, 점유의 추정력 생각 편찬하여. 자,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의 추정력이야. 동산의 추정력이야. 민법 200조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의 점유의 추정력은 불인정이 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점유의 추정력은 뭐의 추정력이다? 동산의 추정력이라는 거. 그걸 조심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가로 이번에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가등기 효력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오늘 목표였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장인지 한번 봐볼래요? 자, 세볼래요? 앞에서 처음 배워서 몇 장? 4장이죠. 5장인가요? 4장인가요? 석 장이에요? 예, 여기가 뭐냐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자, 뒤에까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등기법 총칙 부분이거든. 총칙 부분이거든. 근데 거기까지가 물권법 총칙에 나와. 등기 파트로 나오는 거야. 거기에 네 문제가 나오는 거야. 등물권법 네 문제가 바로 요 파트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등기법을 이제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 나가는 부분을 자꾸 읽어야 돼. 자꾸 봐야 돼요. 그냥 4페이지가 머릿속에, 4장이 머릿속에 달달달달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잡으면 다음 주에는 뭐예요? 다다음 주에는 이제 찍어서 나올 것만 딱딱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가지 마시고 듣고 가요. 저도 어제 잠 한숨도 안 자고 왔어요. 밤 꼬박 새고 왔어요. 꼬박 새고. 뭐 하니라고요?
아니에요. 독서실 청소하니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문제 2시간 풀고 바로 또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들어가죠. 기출문제집은 다 가져오셨죠? 예, 좀 쉬었다 합니다.